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는 올해로 31살의 여자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얼마 전까지 결혼을 생각하며 2년 동안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헤어지고 남남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어이없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사연을 보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에 살고 계신데 저만 직장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지방에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다가 단체 생활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혼자 방 얻어 나와서 살았습니다. 원룸에서 월세 내고 살다가 목돈 모아서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았어요.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전세금 사기당했다고 할 때마다 혹시나 그 다음 피해자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자면서 살았고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니라서 불편하고 서러운 것이 많다 보니 이른 나이에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투자 목적도 아니었고 지방이라서 아파트 값이 서울처럼 엄청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초년생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에 회사에서 직원 대출받고 그래도 모자란 돈은 부모님에게 조금 지원받으니 집값의 반은 되더라고요. 나머지 반은 은행 대출받아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적금 넣을 때보다도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더 커져서 생활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내 집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혼자만의 생활을 정말 잘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남자친구 말고 그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제가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가 그 자식이 허구한 날 술 먹고 우리 집에 찾아오고 하루 이틀 자고 가더니 은근슬쩍 제 집에 눌러 앉으려고 하길래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한동안 찾아와서 스토커 짓을 하길래 경찰에 신고하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난 남자친구에게는 절대 집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회사 근처에서 자취한다고만 이야기했고 주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제 집이 자가라는 사실도 말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 혼자 이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투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예전부터 자기 자취방에 놀러오라는 소리를 자주 하곤 했었죠. 괜히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우리 집에도 불러야 할까봐 아무리 놀러오라고 해도 절대 간 적도 없고 항상 밖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차가 있어서 각자 태우러 갈 필요도 없었고 밖에서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놀다가 자기 차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었죠. 남자친구는 이런 관계가 내심 짜증나는 것 같았어요. 멀쩡한 집 있는데 가끔은 집에서 편하게 만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밖이 더 좋다는 핑계를 대고 끝까지 거절하면서 만났습니다. 사귄 지 2년이 되어가자 우리 사이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는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남자친구네 엄마가 저를 한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주말에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놀러 오시면서 저까지 불러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약간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차피 언젠간 결혼할 생각이라 미리 얼굴 보이고 알아둬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만에 하나 제 생각보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면 미리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받고 저도 어머님 드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갔어요. 초면이라 별 대단한 비싼 선물은 아니었고 그냥 집 근처 올리브영에서 핸드크림 괜찮은 거 하나 사서 들고 갔습니다. 인사드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을 먼저 드렸는데 슬쩍 열어서 내용물이 뭔지 확인하시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옆에 놓아두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평소에 자기 엄마 너무 인자하고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그날 첫인상은 생각보다 쌀쌀 맞으시구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시작이 되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이것저것 제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디인지, 대학은 나왔는지, 제 연봉은 얼만지,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등을 물어보셨는데 이 정도 질문은 결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엔 무례하게 느껴지거나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제 대답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고졸? 우리 집안에 고졸은 없는데. 하자가 많네. 라고 하며 혼잣말처럼 내뱉으셨어요. 자꾸만 제 나이도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는 둥 저를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죠. 남자친구가 저보다 3살 많은데 사실 우리 두 사람 연봉은 비슷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고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돈을 엄청 많이 벌어온다고 해도 저는 제 일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남자친구의 벌이는 저랑 별 차이 없는 상황이죠. 집이야 제가 미리 사놓은 아파트가 있다지만 요즘 세상에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어요. 아무튼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마치 회사의 압박 면접이라도 보는 것처럼 불편한 식사 자리가 계속되었고 남자친구라는 놈은 자기 엄마가 무례한 태도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제 편을 들어준다거나 제 입장에서 말을 해주질 않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도 실망이고 어머님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이거 글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결혼에 환장한 년도 아니고 만약 남자친구 쪽에서 반대한다면 굳이 억지로 제가 맞춰가며 결혼시켜달라고 애원할 생각은 진작부터 없거든요.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사는 것이 흠인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저 혼자 벌어서 살았어도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잘만 먹고 살았습니다. 남자한테 의지해서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만약 그쪽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결혼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밥이나 든든하게 먹자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숟가락질만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혼잣말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자꾸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나이 31인데 물론 적은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남자친구도 34인데 대체 얼마나 어린 며느리를 얻고 싶어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에 결국 어머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건지 제게 오해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시면서 말을 이리저리 빙빙 돌려서 하셨지만 결국엔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희 결혼한다고 하면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줘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2억에서 3억 투자하면서 장가 보낼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네. 마지막엔 정말로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저를 무슨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아시는 건지 이 동네 아파트 전셋값이 3억 정도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누가 현금 3억 들고 전세로 들어간답니까? 본인 돈은 얼마 안 쓰고 거의 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아서 시작하잖아요. 그 전세대출 받는 돈도 결국에 결혼하고 나면 시댁에서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우리 결혼하는데 시댁에서 투자를 한 해 만에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나이가 많아서 마음에 안 들면 별로라고 하시면 될 것 가지고 이상한 핑계를 대고 있길래 저도 듣고 있다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전세요? 왜 전세를 살아요? 저 아파트 있는데.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집안 아줌마까지 깜짝 놀라서 저를 다시 쳐다보더라고요. 너가 무슨 아파트가 있냐고 묻길래 3년 전에 33평짜리 아파트 사서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결혼하면 그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마음 접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그 집 아줌마가 제 아파트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어느 동네에 무슨 아파트인지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꼬치꼬치 캐물어 보더라고요. 전부 사실대로 이야기할까 하다가 어차피 결혼이고 뭐고 할 생각이 싹 사라져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속이나 뒤집어 놓으려고 일부러 대출 하나도 없는 완전 내 집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죠. 그 아파트가
제가 3년 전에 구입할 때는 3억 조금 넘는 가격이었는데 이 동네도 작년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5억 중반 정도 하거든요. 남자친구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리 아파트 시세 검색하고 있고 그 집안 아줌마도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니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상견례는 언제 할 생각이냐고 너희 집안 어르신들 언제 시간 되시냐고 묻는 겁니다. 진짜 저한테 아무리 무례한 질문을 했어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화도 안 났었는데 그 아줌마의 비굴한 웃음을 보는 순간부터 속에서 너무 역겹다는 생각이 들면서 방금 먹은 저녁밥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에는 결혼시켜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둘 다 30 넘고 2년 넘게 만났으면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거라면서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선물로 줬던 핸드크림을 다시 꺼내더니 자기가 핸드크림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냐며 밥 먹다 말고 손에 짜서 바르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고 방금 전까지는 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시던 분이 제 머리 스타일이 예쁘다고 하질 않나 몸매가 좋아서 옷이 잘 어울린다는 둥 이상한 칭찬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자친구라는 놈도 결혼하면 자기는 혼수만 좀 해서 들어가면 되겠다고 큰돈 필요 없어서 다행이라면서 웃고 자기 월세방 계약이 반년도 안 남았으니까 아예 계약 끝나면 같이 사는 것이 낫겠다면서 눈치도 없이 자기 엄마랑 웃으며 떠들고 있더라고요. 일단 밥은 다 먹었고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제가 먼저 일어나겠다고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네 엄마가 왜 벌써 집에 가느냐고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가라며 붙잡길래 괜찮다고 거절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각자 차 타고 돌아가려 하는데 마지막으로 걔네 엄마가 상견례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잘못 들은 건지 너희들 나이도 있는데 올해 안에 서둘러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시길래 저는 결혼 생각 전혀 없다고 다시 말씀드렸죠. 그제서야 알아듣고 눈이 동그래지더니 결혼 생각 없는 애가 이 자리엔 뭐하러 나왔냐고 해서 내가 밥 먹자고 해서 나왔지 결혼 승낙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놀라고 걔네 엄마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어머 얘 좀 봐라 하며 말문이 막혀 있길래 저녁 잘 먹었다 인사하고 옆에 서 있는 남자친구에게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뒤에 제 차 타고 돌아왔어요. 그날은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뭐 때문에 화났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오해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풀자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제게 무례하게 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티를 내던 걔네 엄마 표정을 보면 절대 제가 오해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놓고 여자가 나이 많다고 빈정거리고 자기 아들 결혼시키기 아깝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집에 시집가서 고생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겠습니까? 너네 엄마는 너 아까워서 결혼시키기 싫은 것 같더라? 그냥 너 혼자 살아. 그리고 너가 왜 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는 건데? 내가 집 살 때 돈 보탠 적 있니? 정도 이야기했더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제서야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전날 걔네 엄마와의 식사 자리에서 시종일관 눈치 없이 행동하고 자기 엄마가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막아준다거나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아마 이 자식이랑 결혼한다면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 잔소리를 하나도 못 막아주고 오히려 중간에서 속 터지는 소리만 할 것 같더라고요. 개념 없고 못된 시어머니는 그냥 참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치 없고 제 편 안 들어주는 남편은 정말 답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놈이랑 결혼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살고 말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차피 식사 자리 끝나면 저랑 헤어지라고 하셨을 거예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붙잡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저는 마음 정리가 다 끝나버려서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저한테 아파트 있다는 소리를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랬다면 남자친구건 걔네 엄마건 끝까지 제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 보였을 것 같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걸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제 나이 아직 31고 요즘 기준으로는 노처녀도 아니에요. 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멀쩡한 직장 다니면서 아쉬울 것 하나 없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좋은 사람 찾아보려고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